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에 앞서 이 항공 촬영 개론이 우리 강의의 제목이고 커다란 주제인데,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 촬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게 이 시간에 이 수업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항공 촬영을 위한 드론의 선택, 예, 보다 정확한 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항공 촬영이니까 사진을 가지고 스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우리가 얻게 되겠죠. 드론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어떠한 드론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자, 그 중에 이 주제 중에 일부분을 이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드론의 선택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드론의 선택만 쉽지가 않았던 게 아니고요. 드론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뭐 과거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특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드론을 보시면 F450이라는 그러한 기체입니다. F450 이 기체를 보게 되면 450이라는 것은 이 축간의 길이가 이 축에서 이 축까지 길이가 450mm, 45cm라는 얘기죠. 45cm면 우리 50cm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프로펠러까지 있을 때 그 정도보다 조금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러한 프레임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 프레임에 맞추어서 구성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의 무게가 나오겠죠. 그러면 무게를 6개로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터와 프로펠러를 먼저 고려하고, 왜 그러냐면 프로펠러가 이 길이가 있는데 프로펠러끼리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 길이가 이 기체 프레임에 따라서 프로펠러의 최대 길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펠러 최대 길이를 먼저 고려하고, 그 프로펠러가 어떤 모터를 만났을 때 모터 하나당 최대 추력을 낼 수 있는지, 그러겠죠. 그래서 전체 무게가 우리가 카메라까지 구성했을 때 이를테면 전체 무게가 2kg이 나왔어요. 그러면 2kg를 6개로 쪼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50g 넉넉 잡고 400g 조금 더 한다면 500g 정도는 그 일반적인 호버링 기동을 하였을 때 500g 정도, 적게 했을 때는 350g, 350g에서 500g까지는 모터 하나당 충분히 떠받칠 수 있는 스러스트 파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프로펠러를 장착하였을 때요. 그러한 모터와 프로펠러 구성을 먼저 찾습니다. 프레임을 생각을 하고요. 그 모터와 프로펠러 구성이 나왔으면 이에 맞는 이 모터의 스러스트 파워에 맞는 ESC를, 그러니까 속도 조절기죠. ESC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프레임과 추진 시스템이 다 나왔죠. 어떤 걸 쓸 건지. 다음에
FC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FC, 플라이트 컨트롤러. 자,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F3부터 해서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게 F7까지 나와 있습니다. F3부터 F7까지는 어떤 기능이 온보드 되어 있느냐. 자, 미리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여기 보이는 이 칩이 바로 이 보드가 FC입니다. 이 FC에 각종 이런 센서들이나 예, 또는 센서들을 결합할 수 있는 포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UART 포트에서 내가 UART 포트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납땜을 해서 해야 되는지,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지, 또는 외부 통신 포트나 뭐 이런 포트들이 충분히 나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그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결정이 되어 이러한 구성품을 별도로 장착을 할 것인지, 물론 이제 GPS는 대부분의 FC에서 별도로 장착해야 되지만 각종 센서를 내가 별도로 장착해야 될지, 그 안에 있는 건지, 네, 거기에 따라서 FC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체를 얼마나 정밀하게 조종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본인의 가격대,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가격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장착하는 센서나 뭐 이런 것들도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 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센서류를 다 결정을 하게 되면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이 있죠. 파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그 제품들을 다룰 때 파워 하게 되면 우리 주먹 힘의 크기, 뭐 이런 발 힘의 발차기의 세기, 이런 파워가 아니고요. 뭐 맨마력 이런 파워가 아니고요. 이 전기 일렉트릭 파워입니다. 그래서 전기, 예, 전력이죠. 전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을 결정해야 되죠. 여기에는 우리 배터리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무게가 배터리를 뺀 무게가 얼마인데, 내가 배터리를 얼마만한 무게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걸 달아야 이 기체가 최대 그 비행 시간을 가질 것인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최대 비행 속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최대 비행 시간이 위주다 그러면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예, 이 무게와 일렉트릭 파워와 이 소모 시간, 그 방정식을 세워서 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내가 왜 웃는지 의미를 아시겠죠? 아이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방정식을 도출해서 하는 게 가장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고,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배터리를 여러 개 사세요. 여러 개 사가지고 이것 따라보고 저것 따라보고 해가지고 가장 비행시간이 잘 나오고 기체가 안정적으로 나르는 배터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배터리를 모두 살 수 없으니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이라고도 할 거 없어요. 최적화 방정식이죠. 최적화 방정식을 세워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내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저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또는 엑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최적치, 최적혜를 구할 수 있어요. 나에게 엑셀 또는 이제 통계학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은 그거를, 그런 방정식을 세워서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은 다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드론의 구성을 모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카메라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의 성능을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거는
바로 기체 총 무게하고도 관련이 있고 내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매우 어려웠어요. 이런 드론을 구성하고 또 카메라를 구성하고 또 카메라만 구성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전파를 뽑아내서 내가 FPV를 같이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대부분의 카메라는 FPV가 First Person View죠. 그래서 내가 비행기에 탑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카메라. 그게 안 되니 카메라 바로 옆에 FPV 카메라를 별도로 장착을 하고 그 영상을 내가 보면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구나 하는 시점에서 셔터를 토글 키를 이용해서 이 사진 촬영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좌측에 보이는 이러한 기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좌측에 나와 있는 이런 기체는 일체형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일체형은 아니고 밑에 짐벌까지 짐벌은 뭐 영어로 읽으면 김벌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외국인들이 발음하는 걸 들어보면 짐벌이라고 하지 않고 김벌이라고 읽는데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국에서는 짐벌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 있는 카메라 짐벌까지 일체형으로 달려있는 그러한 매트리스 600이라는 기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로 캐논의 EOS 시리즈 DSLR 카메라를 우리가 장착하고 띄워서 스틸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화 촬영급의 그러한 카메라를 원한다 하게 되면 이러한 카메라를 똑같은 매트리스 600이라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러한 영화 촬영 전용 카메라를 장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과거에는 이러한 드론을 일일이 구성했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드론의 대략적인 크기를 내가 결정하고 쿼드콥터로 할 것인가 이렇게 헥사콥터로 할 것인가 또는 8개짜리 옥타콥터 여기는 옥타겠죠. 옥타콥터로 할 것인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타콥터의 차이. 자, 이렇게 로터 회전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중에서 안정적이에요. 매우 안정적으로 나릅니다. 그래서 영상을 아주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4개짜리를 선택을 한다 하면 어때요? 덜 안정적이죠. 이렇게 로터 부위가 많은 것보다는 덜 안정적이지만 대신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원한다. 그리고 조금 싼 값을 원한다 하면 이렇게 쿼드콥터 형태. 안정적, 비싸도 좋으니까 안정적인 비행과 안정적인 촬영을 원한다 하면 이렇게 로터 부위가 많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총체적인 무게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에 맞춰서 이 모터와 프로펠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터 스러스트 파워에 맞는 ESC를 결정하게 되고요. FC를 결정하고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 배터리를 결정하고 얼마만큼의 해상도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카메라를 결정하면 이제 드론의 구성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쳤던 것을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체형의 기체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촬영용 드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러한 드론은 조종기도 별도로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종기를 별도로 구매하고 조종기와 이 드론 이 안에 있는 카메라 또는 센서들 이런 거를 전부 그 값을 일일이 조절해서 맞추어 주어야 했습니다.
토글 키를 하나하나 건드려 가면서 채널 설정, 채널 어사인먼트를 해줘야 비로소 토글 키를 만질 때 이 기능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설정 값을 세팅을 해주었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조정기와 이 기체가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할 일은 맨 처음 이 기체를 산 뒤에 서로 바인딩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기체와 조종기를 서로 바인딩 묶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리면 되는 것이죠. 매우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카메라에 설정되어 있는 값은 여기 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조정 화면을 통해서 값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셔터 속도, 뭐 ISO가 이런 것들을 조종자가 설정을 해 주어야 원하는 훌륭한 촬영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 팬텀 4 프로 버전 2 이 드론은 매우 화질도 좋고 성능도 매우 뛰어납니다. 현재 200만 원 이상이 기본적인 세팅값 구성값이 200만 원 이상인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드론은 매우 저렴한 드론입니다.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같이 나온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뭔가요? 그 스마트폰이고 그 다음에 채널도 많지가 않아요. 4개 많아야 5개, 6개입니다. 그런 채널 가지고 설정이 아니고 할당되어 있고 이 정도 드론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잘 보면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면 충분히 이러한 드론을 사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공 촬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이런 저렴한 드론을 찾아서 구매하고 촬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드론은 200만 원 이상 나가고요. 기본 구성값이 배터리 하나에 2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촬영 연습을 하려면 배터리가 3개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200만 원에 50만 원 정도를 추가해야 최소 250만 원 정도는 돼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드론의 경우 추가 배터리까지 해도 20만 원 조금 넘어요. 비싸봐야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서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 그쯤 돈 나오잖아요. 아르바이트 빡세게 한번 하면 또 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드론을 구매해서 한번 연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괜찮은 드론을 사서 연습하는 것을 더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촬영용 드론은 이 정도까지 발전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 선택의 기준이 지금 여기 표시되고 있죠. 기체의 안정성, 그리고 짐벌의 안정성, 조종의 편의성, 그리고 카메라의 성능과 사양, 그리고 정비의 용이성,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본인이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충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떤 거를 좀 빼고 할 것인가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고 성능, 최고 스펙의 드론을 사면 좋겠죠.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드론이 아까 어떤 200만 원 이상의 이런 드론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체의 안정성, 짐벌의 안정성, 조종의 편의성은 기본적으로 충족시켜 줍니다. 전문가, 영화 촬영을 하는 전문가에게도 이 드론은 바로 이 3가지는 다 만족시켜 줍니다. 3가지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정비의 용이성, 이 드론은 DJI사에서 출시되는 것으로 부품은 언제든지
조달이 다 되고 수리도 그 정식 AS 센터는 너무 밀리니까 뭐 사설 AS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맡기면 언제든지 수리도 사실 가능해요. 본인이 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카메라의 성능과 사양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카메라는 일반인이 좀 고품질의 스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전문가가 사용하기에는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작잖아요. 그래서 영화 촬영을 한다 하면 이러한 급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문가가 이러한 급을 사용한다면 그건 영화 촬영이 아니고 우리 TV에서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정도면 이 정도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만 원 정도를 투입한다 하면 대부분 다 만족해요. 그런데 카메라의 성능과 사양이 내가 과연 탑 프로페셔널인가, 탑 스페셜리스트인가, 아니면 그냥 하비로 내가 날리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카메라의 성능과 사양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이 드론의 경우는 어떻죠? 기체 안정성 좀 떨어집니다. 이 드론 옆에 있는 팬텀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짐벌의 안정성 물론 당연히 옆에 있는 팬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좀 흔들려요. 이 기체가 흔들리면 영상도 좀 흔들립니다. 20만원짜리 드론에 뭘 바라겠어요. 조종의 편의성. 자, 조종기 한번 보세요. 뭐 비슷하다고요? 겉모양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가운데 있는 이 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틱. 이 스틱이 키감이라고 하죠. 이 스틱의 감도가 매우 차이가 납니다.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체 안정성, 짐벌 안정성, 조종 편의성 모두 이 가운데 있는 이 기체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정비의 용이성도 마찬가지로 떨어집니다. 뭔가 고장나면 그냥 버리고 하나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드론 선택 기준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